여러분,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낳아준 정과 키워준 정이 어떤 정이 더 진할까요? 오늘은 어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난 친모와 관련한 사연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낳아준 정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암진단을 받은 날짜가 작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자가 친모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서류상 이혼을 하면서 친모 수익자를 아빠 수익자로 변경했습니다. 친모는 늘 아빠와 싸우곤 했는데 고칠 수 없는 노름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전 제가 9살쯤 저희 형제를 버리고 노름판에서 만난 아저씨를 따라 가출을 했으며 서류상만 이혼이 안 된 상태라 최근에만 서류 정리를 했어요. 아빠의 암 진단 이후 병간 후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친모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후 보험금 수익자를 아빠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신히 수익자를 변경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암진단 확정을 받은 시점, 그러니까 아빠가 암진단 확정을 받은 시점에 수익자가 그 당시의 수익자가 친모라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친모와의 기억이라고 매일 노름에 미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밥은 아빠가 늘 차려주고 할머니 집에 가서 거의 살았는데 집 나가고 거의 10년 넘게 있고 살다가 이제 보험금을 타가다니요. 가출했을 때 바로 서류상 이혼을 하고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우리나 아빠로 돌렸어야 하는데 그때 너무 어렵고 아빠도 일하느라 못 챙긴 것이 이리도 큰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지급이 될 수가 있냐니 손해사정사분이 최근 아빠를 수익자로 변경할 때처럼 친모에게 인감증명이랑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알려주더군요. 아빠 수익자 변경할 때도 친모한테 전화하니 전화도 안 받고 보험설계사분이 친모랑 지인이라 사무실에서 친모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랑 인감증명을 받아서 서류를 꾸며줬어요. 그 과정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는 친모 때문에 보험금의 수익자를 힘들게 아빠로 변경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암진단 받는 시점의 수익자, 그 당시 수익자가 친모였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또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처럼 보험 설계사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친모랑 통화해서 설명을 할 테니 저번처럼 대신 인감과 서류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처럼 친모하고 통화가 안 되어서 이렇게 또 전화드립니다. 우리 아빠 보험금 때문에요. 아, 그래? 이번엔 무슨 일로? 아빠 암진단 판정 시 수익자가 친모로 돼 있어서 그 보험금이 친모에게 간대요. 이번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인감이랑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너희 친엄마하고 통화가 안 되고 있는 거니? 네. 그럼 내가 전화해 볼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 다시 보험설계사랑 통화하는데 친모는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자기가 보험금을 다 받고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완전 배째라는 식이더군. 그렇게 설계사랑 통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게도 결국은 1,500만 원이 친모한테 들어가니까 500만 원은 친모가 갖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아빠 병원비 수술비로 써야 되니 1,000만 원은 꼭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경식아, 내 엄마가 동의서류 같은 거는 써줄 수 없고 대신에 그 돈이 들어오면 너희들 필요한 만큼 주기로 약속했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년을 같이 살지도 않고 아빠 병문안 한 번 안 온 여자예요. 그러게? 헌데 이 보험금 수익자가 너희 친엄마로 되어 있어서 너희 엄마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억지로 할 수가 없네. 정말 너무하군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설계사 말로는 친모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했으며 관련 서류가 필요하면 동의서든 뭐든 써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 폰으로 문자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보험금이 지급 완료되었다는 문자였고 다시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보험금 지급이 됐으니 약속한 것처럼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말이 자신도 친모랑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친모는 계속 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나중에 설계사랑 통화하니까 친모 동의서를 못 써주겠다고, 친모는 동의서를 못 써주겠다며 자기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친모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저는 계속 전화를 했고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를 하니 친모가 짜증을 내면 나중에 전화를 받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믿지 못하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니 노발대발 하면서 차용증도 못 써주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줄 테니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빠 병원비가 계속 청구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친모에게 또 연락을 시도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니까 친모는 문자로 1000만 원도 줄 수 없으니 연락을 그만하라고 답장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이제 연락이 아예 두절된 상태입니다. 내가 받은 보험금은 내 돈이니 너에게 줄 수 없어. 자꾸 전화해서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전화 그만해, 알겠니?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빠가 아파서 병원비 낼 돈도 부족한데 그 보험금까지 가로채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아니? 너희만큼 나도 어렵게 살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당신 그 보험금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법적으로든 뭐든 내가 꼭 받아낼 거야.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난 더 이상 너랑 통화하기도 싫고 너희 가족과 엮이는 것도 싫으니 이제 그만해, 알겠니? 저는 친모와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그 설계사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설계사가 하는 말이 친모가 자기도 빚이 많고 아빠의 보험료 미납된 것도 자기가 대신 불입한 것도 많다면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니까 보험금 수익자로서 해당 수익인이 수령한 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또 반환을 강제로 할 방법도 없답니다. 암 판정을 받고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우리들인데 왜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 저렇게까지 하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배 아파 낳은 친모가 할 말입니까? 돈 알아서 줄 테니 그냥 기다리라 해놓고 아예 이제 돈 못 준답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더 어려운 일들만 계속 일어날까요?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